지금 제가 나눠진 종이 페이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정역 8개에 대한 괴상에 대한 이해가 좀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정역 8개를 어떻게 아까 타노스님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복희 8개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 괴상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복희 8개가 주역 설계전의 제3장에 한번 봐요. 천지 정의하며 하늘과 땅이 제자리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산택이 통계하고, 산택이라고 하는 것은 간과 태입니다. 간하고 태가 서로 길을 통하고 있고 딱 상대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풍이 상박하며 뇌와 풍이, 이게 바람과 우레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싸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바람이 막 불고 하는 게 싸우는 것 같지만 얘들이 그 서로 짝인 거예요. 그렇죠? 내풍이 상박하고 수하가 불상서, 여기는 그 소울 서자로 봅니다. 소울 사자로 그래요. 수하가 감과 감리가 물과 불이 서로 쏘지 않아. 여러분 원래 수하고 불은 상극이죠. 수극하죠. 그런데 서로 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들이 서로 화합하고 있고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개 상차간이 8개가 서로 섞이고 있으니 수왕자는 가버린 것, 지나간 것을 세는 것은 순이요. 지뢰자, 올 것을 아는 것은 역이라. 시고로 역은 역수이 아니라 거슬러서 세는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 2, 3, 4 셀 때는, 지나간 것 셀 때는 1, 2, 3, 4는 이 순서로 왔다가 1, 2, 3, 4, 5, 6, 7, 8은 1로 안 가고 거꾸로 갔잖아. 그죠? 5, 6, 7, 8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건으로 가서 4개 가서 그 다음에 곤으로 가서부터 시작이 4개 안 가고 5, 6, 7, 8에서 마지막 곤을 셌잖아요. 요거 딱 보니까 요 내용 볼 때 요 설계전 3장은 복희 8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누가 먼저 저걸 했느냐? 북송 오자라고 하는 소강절 선생이 요거를 요 구절이 복희 8개라고 해놓은 거예요. 소강절이 이미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황급경세에서 아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3장이 요 복희 8개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보시면은 5장이 이제 문왕 8개입니다. 자, 보세요. 문왕 8개. 문왕 8개. 문왕 8개는 어떻게 설명하냐? 제추로진하야. 제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조화홍입니다. 이 임금이라고 하는 여기에 두 번째. 추로진. 진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에서부터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호손하고, 손 자리에서 가지런히 하고, 상견오리하고 리자리에서 이렇게 하나씩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보세요. 제추로진하고 제오손하고 상견오리해서 리자리에서 만나서 치역호곤하고 곤자리에서 그 역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열언호 태입니다. 그거는 설이 아니라 열이 기뻐하는 겁니다. 태자리에서 기뻐하고 전호곤하고 건자리에서 싸우고 노호감하고 감자리에서 위로하고 성언호 간이다. 간자리에서 말씀 이룬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문왕 8개는 말이죠. 1, 2, 3, 4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리로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간에서 끝났죠? 문왕 8개를 설명하는 방식이 진에서 동방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간팔에서 끝이 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간에서 끝이 났어요. 여기 상징이 있습니다. 문왕 8개의 마지막 완성지가 어디라고? 간이라고. 문왕 8개를 이게 지금 설계전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것이 문왕 8개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소강절 선생이다. 그죠? 소강절 선생님.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만물이 추로진하니 만물이 진에서 나왔으니 만물이 진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보세요. 건곤이 하늘과 땅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우레가 한번 뻥 터지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레가 한번 탁 터지면서 뭔가 이게 지구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왔는데 이 복희 8개에서 문왕 8개로 변화가 온 것은 우레, 천둥 벼락 같은 우레를 통해서 변화가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변화가 왔으니 지는 동방이라 지는 동방이니라 제호손하니 손에서 가지런하게 하게 되니 손은 동남이 아니 동남쪽이니 여기 동남쪽이니 제야자는 만물지 결제 아니라 제라고 하는 거는 가지런히 한다는 건 만물이 깨끗하게 가지런 한다는 말이다. 리야자는 명야니 리라고 하는 건 밝은 것이니 만물이 개상견할세니 만물이 서로 보기 때문이니 남방지개니 남방의 개니 여기 방향이 남방으로 되어 있죠. 남방의 개니 성인이 남면이 청천하하야 성인이 여러분 그 임금이 북쪽에서 남면하죠. 남쪽으로 보고 있죠. 리가 남면하고 있습니다. 문왕팔계에서는 그렇죠. 불이 말이죠. 불이 밝을 명자입니다. 남면해가지고 천하를 들으니 하게 천하의 일을 다 들으니 향명이치하야 밝음을 향해서 다스리니 개치제차라 모두 이것에서 취한 것이다. 지금 이 임금 자리에 리가 앉아 있어요. 리가 밝은 명자리 불이 앉아 있어요. 그렇게 앉아 있다. 그 다음에 고냐자는 지안이 곤이라 그러면 땅이니 만물이 개치 양은할세 기름을 이루기 때문에 호로 왈치 여고곤이라 곤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다. 곤에서 모든 걸 길러낸다 그랬어요. 태는 정추야니 태는 가을이다. 바로 가을인 것이니 만물지 소열하일세 만물이 기뻐하는 바일세 고로왈 열어놓테라 태자리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전호 건에서 싸운다는 것은 건은 소복지계야니 음양 상방야라 음양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다. 그래서 싸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북방이 싸운다 그랬어요. 자, 곤자는 수야니 곤이라고는 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니 정북방지계야니 정북에 있죠. 감이 정북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왕팔계는 정북 정남에 이 감리가 있어요. 물과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계니 위로하는 게이니 만물지 소기하라 만물이 돌아가는 바이라 이 북쪽에서 만물이 여기에 귀를 한다. 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로왈 노호감이라 감에서 위로된다고 하는 것이다. 간 잘 보세요. 간은 동북지계니 우리나라입니다. 만물지 소 성종이 소 성시야일세 만물이 마지막을 이루는 바이면서 시작을 이루는 바이니 고로왈 성언어 간이라 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간의 뜻이 뭡니까? 마지막을 끝을 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래요. 간이 설계 전에 간이라고 하는 건 끝을 내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지종시라 뭔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간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쭉 설명하고 있지요. 설계전 5장은 문왕팔계를 설명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진에서부터 이게 건곤이 남쪽에 있었는데 진이 벼락을 쳐서 쭉 변화돼가지고 맨 마지막에 간이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문왕팔계입니다. 그 다음 괴가 없거든요. 괴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타너스님이 어떻게 지금 주역선의 155쪽에 보면은 제가 그 밑에 지금 바로 밑에 기록해놨잖아요. 복귀팔계도에서 문왕팔계도로의 변화에 대한 타너스님의 설명입니다. 타너스님의 설명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선우천 괴위의 상천이 서로 변화되는 것이 이와 같은데 그 변질의 소위연으로 말할진데 그 변화되는 까닭으로 말해본다면 천이 개심하면 하늘이 마음을 열면 일이 명하고 태양이 밝아지고 땅이 탁심하면 이게 터질 탁자입니다. 땅이 마음을 탁 터뜨리면 수가 생하는지라 고로 건이 변해서 리가 되어서 리가 정남에 옮긴 것이요 곤이 변해서 감이 되어서 감이 정북에 이한 것이다. 자 보세요. 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뜨리게 되면은 태양이 밝아지니까 밝은 불기운이 됐고 곤이라고 하는 게 탁심하면 마음을 활짝 열면 되면 곤이라고 하는 음이니까 물이 돼가지고 남방에 감이 위치하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이 상료하면 이 번개가 말이죠. 여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번개가 위로서 번쩍하고 빛나게 되면 내동하고 우레가 움직이고 물이 아래로 흘러가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 모이게 되면 택성하는 게라
연못을 이루는지라 고로 리가 변해서 진이 되어서.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 리가 말이에요. 얘가 지금 요 자리에 있는 그 번개가 번쩍하면은 요 자리가 요 자리로 바뀌는 걸 설명하고 있고, 요 자리가 요 자리로 바뀌는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은 곤이라고 하는 게 변해가지고 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됐는데, 요 물이 됐는 놈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물은 모이니까 연못이 됐고, 하늘이라고 하는 게 번쩍 그래가지고 번개가 치니까 해가 번쩍하고 밝아졌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 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우레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데는 밝은 태양이 됐다. 이런 지금 설명이에요. 좋죠? 설명 좋죠? 자, 그래서 리가 변해서 진이 되어가지고 진이 정동에 이동한 것이고, 감이 변해가지고 태가 되어서 태가 정서에 옮긴 것이다. 산원하면, 이게 지금 간을 말하는 겁니다. 산이 멀면 하늘이 길고, 바람이 지나가면 톡이 하는지라, 흙이 일어나.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일어나죠? 산이 멀면 하늘이 길죠? 그렇게 해서 간이 변해가지고 곤이 되어서, 건이 서북에 옮긴 것이고, 지금 여기 간자리 말하는 겁니다. 간자리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 하늘이 멀어지고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된 거,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 바람이 팍 지나고 나니까 뭡니까? 흙먼지가 날아서 땅이 됐잖아요. 공이 됐잖아요. 복희팔개가 문화팔개로 변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이 서남에 이동한 것이다. 못이 번하는 것, 뒤집히는 곳에 바람이 일어나고 우레가 치는 곳에 상이 일어나는지라 고로 태가 도리어 손이 되어서 손이 동남에 이동한 것이요 진이 도리어 간이 되어서 간이 동북에 이동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요 태자리가 말이죠. 태자리가 연못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못이 막 뒤집어질 때 바람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간자리, 원래 요 자리 말이죠. 이 번개가 치는 곳에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 곳은 전부 보면 산 쪽에 보인단 말이에요. 번개 친 자리의 흔적은 간이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하엔 아주 한창 여름에는 태양이 정남에서 왕하고, 정남에서, 여기 이거 말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문왕팔개라고 하는 게 성하라. 그죠? 한여름에는 정남 쪽에 태양이 아주 강하고, 문왕팔개가 한여름 모습이라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융동에는 아주 추운 겨울에는 수가 정북에서 견하며, 아주 추울 때는 숲기운이, 물기운이 북쪽에서 아주 매섭게 지금 단단하게 있으니 중춘엔 내가 정동에서 바라고 봄에는 번개가 정동에서 일어나고 중추에는 가을에는 연못이 정서에서 기뻐하며 만리의 풍은 바람은 여기 있는 바람은 서북에서 높고 그 다음에 사방에 지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서남에서 넓으며 만년의 산은 간팔은 동북에서 강하고 강직하고 사시의 풍은 동북에서 많은 것이다. 많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여기에 복희팔개가 어떻게 해서 문왕팔개로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타너 스님의 설명이지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역 설계전 제6장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정역팔개를 설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신야자는 묘 만물이 위헌자야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를 말이죠. 정역팔개를 몰랐던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애매하게 신이라고 하는 건 만물을 묘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정역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야자 묘 만물이 위헌자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 뒤에 거 먼저 보고 보세요.
동만물자는 막지로 내하고 만물을 움직이는 건 여기입니다. 네, 그죠? 여기 지금 시작이 건에서 이 문학 8개의 진으로 시작했잖아요. 여기 이제 진 얘기하는 겁니다. 만물을 움직이게 되는 것은 우레보다 빠른 것이 없고, 그죠? 만물을 뒤흔드는, 요 만물자는 막지로 풍하고, 만물을 흔드는 것은 풍, 바람보다 빠른 것이 없고, 이게 짝을 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 만물자는 막 한호화하고, 그게 불화의 공걸 말릴 한자입니다. 만물을 바짝 말리는 것은 여기 화죠, 리죠, 요거. 불보다가 더한 것이 없고, 열 만물자는 막여로 택하고, 만물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연못보다 더한 것이 없고, 요즘 여러분, 이거 신도시 가면 다 그렇죠? 광교 가보니까 그 연못 하나 놓고, 그 저수지 하나 놓고,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물가 가서 놀아요. 유원지는 다 물가가 있어요. 이게 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연못을. 이 상징을. 여기 보시면, 열 만물자는 막여로 택하고 연못보다 더한 것이 없고, 윤 만물자는 막 윤호 수하고, 만물을 말이죠. 윤택하게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쪽에 수. 물보다 더한 것이 없고, 요 감이죠. 그 다음에 종만물, 시만물자는 막성호 간이라. 만물을 끝을 내고 만물을 시작하는 것은 감보다 더 성한 것이 없다. 간으로 끝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문왕팔계, 그쵸? 시작이 문왕팔계에서 요거부터 설명했죠. 진부터 설명해서 간으로 설명이 끝이 났죠. 근데 여기는 진으로부터 설명하지만 반대고 요거 설명하고, 그쵸? 그 다음에 리 설명하고 태 설명해가지고 요래가지고 마무리 설명할 때 간으로 딱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희팔계하고도 좀 다른 겁니다. 요 룰대로 설명한 거야. 요걸 가만히 보니까 진에서 설명해서 간으로 설명이 끝이 나는데 짝을 지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천지 설명이 없죠. 천지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를 딱 보면 마지막 끝은 간에서 끝난다고 이렇게 딱 만물을 시작하고 끝나는 거는 만물을 시작하고 끝나는 건 여기 간에서 끝나는 게라고 얘기했는데 요 세 가지는 다 설명이 돼 있는데 건곤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맨 앞에 신야자 묘 만물이 위헌자야니 요 말이 정역에 입각할 때 볼 때 요걸 건곤으로 보는 거예요. 요걸 건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 밑에 타너 스님이 어떻게 요거를 이해를 했는가, 여기 밑에 주역선에 한번 보세요. 이건 타너 스님의 아주 독창적인 해석입니다. 요 설계전 6장을 요거 없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문왕팔계하고 복희팔계를 요 설계전 6장으로 보면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개통성이 없어요. 개통성이 없어. 짝이 딱딱 맞는 걸로 말하자면 복희팔계인데 진에서 설명을 시작해서 간으로 설명 끝난 건 또 문왕팔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고 딱 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강절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게다 말하는 게 없습니다. 주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시면 주자가 이르되 차는 건곤을 버리고 건곤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육자만 전언해. 여섯 자식입니다. 그러면 장남, 장녀, 소녀, 그죠? 그 다음에 남녀가 장녀, 중녀, 소녀, 장남, 중남, 소남, 그죠? 여기 건곤을 제외하고 나면 여기 배를 보세요. 요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보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 요게 양이 마지막 아들이지. 그러니까 막내죠. 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맏아들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예? 가운데 아들이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 막내, 가운데 딸이지. 그렇죠? 그럼 요 여섯. 감리, 간패, 그 다음 진손이 6 자식입니다. 건곤을 빼놓고 6 자식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설계전 6장은 그렇게 돼 있죠. 주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건곤은 빼버리고 6 자식만 오로지 말함으로써 신의 소위를 현한 것이다.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그 위서가, 그 위치 자리의 순서가 또한 상장의 서를 용했으되
상장, 이 위치 자리는 이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여기를 가지고 진에서 신약에서 간으로 끝나는 걸 설명했으되 그 의의가 상세치 않다. 그 뜻을 상세하지 않다. 난 잘 모르겠다. 그냥 건곤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 얘기하는 맞지 않아서 난 잘 모르겠다. 주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역팔계 아니면 이거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자, 밑에 타노스님이 이와 같이 붙였습니다. 제3장 아래는 3장 아까 그 복희팔계예요. 선천지학인 복희팔계의 위차를 말한 것이고 제5장은 후천지학인 문왕팔계의 위차를 말한 것이라면 설계적 5장은 그 문왕팔계를 말한 것이라면 제6장은 선우천의 변화가 오는 정역팔계의 원리인 것이다. 김일구 선생이 정역팔계의 원리가 이 제6장에서 근저가 됨을 파악하고 드디어 정역1권의 창작이 나온 것이다. 복희팔계는 우주 대자연의 위치 그대로를 그려놓은 것이요. 문왕팔계는 후천적 인사의 교구를 말한 것인데 교구라고 할 때 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음양이 화합하는 걸 구자라 그럽니다. 그 시경에 보면 이 구자 많이 써놓습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거를 이 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후천적 인사, 아까 설명했지요? 감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서로 있는데 어떻게 오와 화합해가지고 서로 짝을 지을 건가? 교구의 문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짝은 음양이 맞지 않아요. 그렇게 음양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왕팔계는 이 짝이 안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의 장녀하고 아버지는 장녀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소남을 사랑한다.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건곤이 자리를 옮겨 가지고 여기 요 딸을 옆에 건이 아버지가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고는 어머니는 태 옆에 이 딸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요 아들을 지금 애지중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딸은 딸 옆에는 아버지가 붙어 있고 아들은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건곤이 천지가 이 딸을 키워야 되니까 지구 땅을 키워야 여기 있지만 요 아들내미를 이렇게 늘 보고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타노스님 멋진 설명이죠, 그죠? 아버지는 장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고 어머니는 이 막내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부조리한 교구언이요. 사실 근데 아버지하고 장녀하고 맏딸하고 막내딸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고 엄마하고 막내 아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이게 좀 근데 요즘 그렇죠? 마마보이 아닙니까? 그죠? 요즘 딸바보 맞죠? 지금 이런 구조로 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남녀가 집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못하고 지금 지구가 기울어져서 음양이 안 맞아서 이런 구조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정역을 타노스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정역팔계는 정역하는 건곤이 교구로 정확한 자리에 딱 부모님이 딱 자리를 바로잡고 있고 6 자식이 각기 진손, 감리, 감태로 조리 있게 교구가 된 거예요. 딱딱 바라보면서 짝을 딱딱 맞춰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곤남 건북에 2007지라고 둔 것과 선우천 8개로 수미가 도취된 것이 우주의 미래상을 암시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책에 108쪽에 거기 보실 것 같으면 말이죠. 지금 여기는 제가 편의상 이렇게 썼지만요. 편의상 이렇게 썼지만 글씨 써놓은 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전부 다 글자가 바깥을 보면서 써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08쪽에. 전부 이쪽 바깥으로 보고 있죠. 근데 정역팔계는 글자가 어디를 봅니까? 다 안을 보고 있죠. 맞죠? 이게 숫자가 역수가 된 거예요.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숫자가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숫자가 바뀌는 걸. 그래서 이제 역수가 돼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수미가 도취됐다 이랬잖아요. 수미가 도취됐다. 그 머리와 꼬리가 서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미가 도취된 것이다. 자, 그런데 주자는 말이죠. 주자는 건곤에 대한 설명은 아예 안 하고 6 자식만 설명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정역으로 볼 때는. 요게 신야자 묘 만물이 위헌자야니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묘하게 해서
말씀이 된 것이니 요게 요 라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다 말한 겁니다. 요게 곤에 남쪽에 곤이 있고 북쪽에 근이 있으며 남쪽에 이게 5라는 숫자가 있고 북쪽에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속에 2007지가 안속에 들어있고 요게 신야잠 요 만물이 위헌자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을 합해서 말씀을 이룬 것이니 즉 여기 보세요.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5라고 하는 숫자가 뭐가 됩니까? 전부 하나가 되는 얘기지. 그죠? 하나가 10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를 합해서 전부 요걸 합해가지고 말씀한 것이니 정역 김일부 선생은 15일언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 또 요게 중간에 요게 전부 다 요걸 가지고 하나하나 요거 설명 이게 따로따로 했는 게 15일언이고 11일언은 뭐냐 하면 요 형태가 되는 거를 말이죠. 요거 전체가 태극과 궁극적인 하나의 이치, 하나의 진리와 합일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요게 하경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이 지구상의 모든 음양이 딱딱 맞아지는 것이 근본이 제자리를 잡고 잠재한 불이 이 지구상에 들어오는 2007지가 들어오는 요 이치를 요거를 신야잠 요 만물이 위언자야라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대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역이 있기 이전에는 주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근본을 말하지 않았고 이래 놓은 겁니다. 네. 말 안 할 수가 없죠. 공자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것이 이 정역 8개에 대한 구도를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김일구 선생이 머리에 계속 괴상이 눈에 보이는 그 괴상들을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 설계전 6장에 나온 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제 뭔가 알겠다라고 해서 깨닫고 정역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미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간에 뭐라 하면 수화 기재해요. 그죠? 수화 기재해요. 그것이 나중에 화수미제가 됐다 이렇게 했죠. 그럼 지금 숫자는 말이죠. 지금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희 8개에는 8 숫자밖에 없어요. 1, 2, 3, 4, 5, 6, 7, 8. 정확하게 말하면 1, 2, 3, 4, 8, 7, 6, 5잖아요. 그죠? 복희 8개는 이렇게 돼요. 문항 8개라고 하는 거는 1, 2, 3, 4, 5, 6, 7, 8, 9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5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있는 게 아니라 궁으로 있죠. 자리로. 가운데 자리로. 여기에 5가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5라고 하는 걸 중궁을 잡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됐는데 주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역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에 딱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수잖아요. 그죠? 수, 화 아닙니까? 수화는 주역에서 기재계인데 1, 2, 3, 4, 5, 6, 7, 8, 9로 가던 게 수화 기재가 화수미제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숫자가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시면 2와 1이 어떻게 됩니까? 화와 수죠.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주로 이루는 게 이거 아닙니까? 7과 6이잖아요. 화와 수죠. 화와 수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는 뭡니까? 태극이고 10이라고 하는 건 무극이죠. 정역에 처음 등장하기에 무극이 등장했죠. 태극과 무극은 같은 거다. 10법계가 결국 일심으로 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화수미제죠. 이게 화수미제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2하고 9하고, 그죠? 9위가 착종됐어요. 2 자리에 9가 들어왔어요. 2라고 하는 불의 자리에 9라고 하는 금이 들어왔어요. 요건 4의 확장이니까. 2가 9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그동안 불이었는데 이제 가을이 돼요. 맞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요게 전부 그렇게 돼 있죠?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금과 불이 바뀌어 있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3이 8이 됐어요.
삼은 뭐 아까 중국이었잖아요. 진, 그죠? 팔이 태잖아요. 간이잖아요. 간. 진이라고 하는 요게 삼이 진삼이 팔간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맞죠?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동족인데 바뀌어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화가 금으로 바뀌었다. 이거를 무슨 말로 쓰냐면 금화교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화교역이다. 금과 화가 쇠와 불이 자리를 바꾼다. 불이 한번 극성하고 나서 그 다음 그것이 뭘로 바뀌느냐? 쇠가 된다. 이 지구가 지금 뜨거운 여름이랍니다. 욕망이 끓어 넘치는 시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예.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불이라고 하는 건 욕심의 세계다. 화라고 하는 양기가 최고로 올라가서 욕심의 세계다. 그 세계가 가을이라고 하는 성숙의 계절로 바뀌는 겁니다. 예. 불교에서 부처님이 3계가 화택이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불구덩이다. 불구덩이다. 근데 그것이 완성되는 세계는 가을의 세계가 됩니다. 지금 가을은 숙살지기다. 낙엽을 다 떨어뜨립니다. 이 지구가 지진 해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숙살의 기운이 있어요. 나뭇잎 피어났던 것이 다 떨어뜨리는 세월이 돼. 그러나 멸망이 아니라 결실의 세계가 온다. 결실의 세계가 온다. 미성숙한 지구가 불기운밖에 없었는데 욕망밖에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성숙이 옵니다. 성숙이 와요. 이런 세계로. 지금 지구가 더워요. 온 세상이 지금 다 벌거벗고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성범죄니 뭐니 전부 지금 이 화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거든요. 가을이 오면 그럴 일이 없어요. 시원한 서늘한 가을이 옵니다. 이 정역팔계라고 하는 건 전부 이와 같은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성인들은 이 정역팔계 같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후천에 말하는 무국, 10이라고 하는 화음 숫자의 숫자를 가기 위해서 금이라고 하는 자기 조절, 컨트롤, 그 다음 평화, 그 다음에 고요함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수련을 해나가는 요것이 이 세상이 오기 전까지 이 문왕팔계의 불기운이 치성하는 시기에 이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요 형태가 150년 전부터 이미 이 지구 땅에 오기 시작해서 150년 전에부터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학의 후천개벽이니 뭐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니 그 다음에 우리 미륵사상이니 그 다음에 이 김일구 선생의 이 정역이니 전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세상이 됐고 이게 지금 이 축이 신야자묘 만물이 위헌자야라고 하는 건곤이 있는 2007지가 돼서 잠잠한 불이 북극에 다 들어가서 이게 완성이 되면 여기에 있는 형태가 정확히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때 한국이라고 하는 이 간방이 세계의 15지 중이다. 전 세계의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된다. 여기는 물질 문명의 세계인데 이제 정신 문명의 세계가 돼서 수행의 세계가 되고 이때는 수련을 하면 십수가 딱 드러난 세계이기 때문에 수행한 만큼 얻어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힘든 세계에 욕망의 세계에서 정진을 잘해왔던 분은 이 세계에서 큰 복을 받게 된다. 이때 힘들게 지냈던 나라들이 이 나라에 오면 이 시절에 오면 정신을 숭상하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살았던 나라는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정역에 주는 메시지였다. 타너스님은 여기서 간방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러분 타너스님 자가 뭡니까? 출가하기 전에 자가 간산이었습니다. 간산. 자가 간산이었어요. 간산필첩이라는 글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위 논문에서 반드시 이야기할 게 뭐냐면 타너스님에게는 간산 사상이 있다. 민족불교,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화엄과 정역을 통해 가지고 밝힌 게 간산사상이다. 제가 이렇게 한 논문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래. 그래서
자광사라고 하는 것을 왜 그 시절에 텅텅 빈 터에 계룡산 옆에 하카리에 자광사를 왜 세웠겠느냐? 감방의 중심을 계룡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울어진, 건곤이 기울어져 있는 천지가 기울어져 있는 이 기울어진 지구가 정확하게 바로 서서 1년이 360일이 되고 한 달이 30일이 정확하게 돼서 천지 위치를 정확하게 바로 잡을 때의 중심축이, 동방의 중심축이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역사상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광사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한국의 미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정신문명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이 이게 바로 타나 스님의 간산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간산사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한국 불교의 그 어떤 미륵사상이라든지 우리 땅을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 남아있는 타나 스님의 정역 8개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다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네. 예.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단순히 동양의 중앙이 아니라 전 인류의 이 중심이 되는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네? 예. 예. 가이무 대화, 그 허물받자.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대화의, 이제, 예. 가이무 대화이라. 예. 그래서, 이 공자가 내한테 몇 년이 더 있어가지고, 나이 50이 돼서 주역을 배우거나, 마침내 주역을 배우거나 하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게 보지 않고, 정역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 5황극과 10무극을 통해가지고, 이 5황극과 10무극 아닙니까? 그죠? 이 라인. 5황극과 10무극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전부 다 역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오는 미래 세계에 대해서 다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 세상에 그다지 내가 개인적인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지에 사는 모든 사람이 허물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말로 정역 연구자들은 해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땅인지 여러분이 좀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곳이고 여기에 찌부러져가지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한 번도 우리 한국엔 전성기가 온 적이 없어요. 이 세월이 한 번 온다. 한 번 오기 전에 마지막에 간이 끝을 내고 시작을 하고 그때 시작을 할 때 당시에 동양의 중심은 중국이 돼서 서양과 아주 맞서는 시기가 온다. G2가 됐잖아요. 간이 여기 올라올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 장남은 아버지 옆으로 가라 이제. 이제 일본이 손이라 그러죠. 일본 손입니다. 손은 입에 하나 푼다 그랬어요. 손은 입에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손은 들어간다. 타노스님 그렇게 써놨잖아요. 일본은 지진 해일이 날 때 크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잠긴다. 타노스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설계전에 입야라고 되어 있어요. 입야 들어가는 거다. 손은 바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바람의 특색이 뭡니까? 뭐든지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라고 이게 여기 보시면 정동쪽이 진 중국이 진이죠. 서건 동진, 인도에서 중국까지, 그죠? 소는 이 일본, 간은 한국 이렇게 보잖아요. 리는 베트남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지고 일본의 지진 해일이 크게 나서 제일 많이 손실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그런 그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걸 좀 더 계속 한번 보고자 합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